눈물꽃 소년. 내 어린 날의 이야기. 박노해. 느린 걸음. 나의 아름다운 지도. 가을 거지를 마치고 다시 여천 공장으로 떠나야 하는 어머니가 큰 보자기를 풀며 나에게 특명을 내리셨다. 이것은 귀한 담백향이다. 요건 좋은 먹이랑 부시고, 이건 평소 즐겨 드시는 홍차다. 요 양모 목도리는 목에 둘러드려라. 나이 드실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쓰니께. 큰 외삼촌께 내 걱정은 마시고 강령하시라고 전하거라.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오빠니라. 나는 엄니와 헤어지는 서운함도 미룬 채 진귀한 물건들을 쓰다듬으며 눈을 반짝였다. 다음 날 학교에 다녀오니 엄마는 벌써 떠나셨다. 부엌으로 나뭇가지로, 마당가 감나무로, 대밭으로 힘없이 기웃거리며 엄니의 온기와 음성을 느끼려 하다가 그만 서러워졌다. 엄니가 떠나간 집안은 텅 비어서 가을 햇살마저 서늘하고 어둑하여서 나는 한참을 서성이다 방으로 들어갔다. 엄니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 동백꽃 자수가 놓인 흰 모시보를 걷어내자 내가 좋아하는 만남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아랫목 담요 아래 묻어놓은 따순 밥을 꺼내 먹으며 상에 적어둔 엄니의 짧은 편지를 보니 또 목이 메어왔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아차, 엄니의 당부가 생각났다. 그러고는 외로움 위로 걱정이 한꺼풀 더해졌다. 나는 먼 외갓집을 혼자서 가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제삿날 엄니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을 더듬어 보아도 가물가물했다. 여러 군데 갈림길과 귀신 나온다는 산구비 무덤과 짐승 소리 울리는 골짜기가 떠올라 더럭 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외갓집 동네에서 시집온 간덕댁이랑 엄니 심부름을 여러 번 다녀온 동수 아재를 찾아가 물었다. 엄마, 니 혼자 간다고야? 그랑께 저그 면사무소에서 말이다. 벌교로 가는 신장로를 따라 걷다가 오른쪽 아래 황토길로 내려간 다음에 아마 솔찬히 걸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는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 용식이 성이다. 용식이 성이 젤로 믿음직하제이. 용식이 형은 일머리 좋고 경우 바르고 정감 있는 청년이었다. 듣기로는 집안이 어려워 국민학교를 마치자마자 순천으로 강진으로 해남으로 부잣집 머슴살이와 점원 생활을 하며 착실히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내가 용식이 성을 처음 본 건 동네 사랑방에서였다. 농사일을 마친 겨울이면 청년들은 동네 사랑방에 모여 새끼줄을 꼬고 집방석이며 소쿠리며 대바구니를 엮고 잡아온 껌과 산토끼를 요리해 먹으며 기징떡 내기 화투놀이를 하곤 했다. 나는 동네 형들의 단단하고 활기 있는 몸놀림과 맵시 있는 솜씨와 유쾌한 웃음이 좋아서 슬그머니 찾아가 싱글벙글하며 한 구석에 앉아있곤 했다. 이따금 동네 어른들 눈을 피해 누나들이 호박죽을 쏘아오고 메밀묵을 무쳐오고 꼬막을 한 바구니 삶아오고 하하하 호호호 웃음소리가 섞이면 생기차고 야들하고 달근한 분위기에 이끌려 또 엄니 몰래 사랑방을 찾아들곤 했다. 거침없는 육두문자와 거시기한 말들이 깔깔깔 오가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분노에 찬 심정을 토해내고 온갖 소문과 새로운 소식과 사건들이 가감없이 펼쳐지곤 했다. 사랑방에 갈 때마다 나는 점점 용식이 성이 좋아졌다. 화투판이 커지면 둥고스름하게 마무리를 짓고 목청이 사나워질 때면 산들바람처럼 식혀내고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편하지 않게 챙기면서 술을 따라주곤 했다. 구릿빛 건강한 몸에 낭만과 멋이 흐르는 용식이 형은 나에게 계절의 전령사이기도 했다. 오늘 첫 참꽃이 피었다야. 화사하지야. 먹어봐라. 이른 봄이면 나무찜 위에 얹어온 꽃가지를 건네고 여름이면 약숫과 산풀을 모아
평상 곁에 모기불을 피워주며 옆 마을에서 따온 복숭아를 내밀고 가을이면 잘 익은 달에나 고염이나 산밤을 담아다 주고 겨울이면 양지 바른 산자락에 핀 첫 동백꽃 가지를 갖다 주며 우리 집 대밭에서 대나무를 잘라 연을 만들어 주곤 했다. 내가 용식이 성을 젤로 좋아한 건 실은 이 때문이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어린 나를 존대해 준다는 느낌 말이다. 형은 꼬박꼬박 챙겨 읽는 새농민 잡지에 멋진 글이 있으면 접어두었다가 나에게 읽어주곤 했다. 이번에도 나는 용식이 성을 찾았다. 엄니는 잘 가셨냐? 객지살이는 고단한디. 몸 성하셔야 할 텐디. 나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갓집 가는 길을 물었다. 먼 길을 평이 혼자서 가야 쓰는디. 용식이 성은 한쪽 발로 턱을 받치고 마루에서 감나무가지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더니 나를 보며 물었다. 평아, 네가 아는 걸로부터 시작해보자. 외갓집 가는 길에 기억나는 것을 말해봐라. 나는 장터 지나서 면사무소 지나서 동강공소 아래 갈림길 지나서 뱃마을까지를 떠올렸으나 그 다음부터가 가물가물했다. 큰 길은 아는구나. 거기까지면 절반은 가본 것인디. 문제는 뱃마을 삼거리부터네잉. 내 기억에도 참말로 거기서부터가 무섭고 아득한 길이었다. 그라고 말이다. 짐은 뭘 갖고 간다냐? 나는 방에서 엄니가 싸놓은 짐 보따리를 가져다 형에게 주었다. 평아, 요거 들고 저 감나무까지 갔다 와봐라잉. 형은 짐을 들고 걷는 내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나를 따라 걸음시렁 보폭을 비교하며 가늠했다. 내 걸음으로는 1시간 안짝인디 짐을 든 평이 걸음으로는 해지기 전에 당도 하겄다만 저녁 먹고 돌아오는 길이 밤길이겠구만. 오늘은 초생달이라 조금 어두울 텐디. 그러더니 또 생각에 잠겨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평아, 너한테 시방 2개의 길이 있는디 말이다. 사뭇 진지한 말투로 허리를 숙여 내 눈을 바라봤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신장로 쪽 길이 평탄하긴 해야. 근데 그냥 평지길만 보고 걸으니께로 재미가 없어야. 언제나 도착하나, 얼마나 남았나, 왜 이리 멀다냐. 그냥 얼렁 가불고 싶고 지루해서 더 힘들제잉. 나는 침을 꼴깍 삼킴시로 물었다. 또 다른 길은요? 또 하나는 말이다. 산길로 돌아가는 좁고 가파른 길이요. 오르락 내리락 굽이접이 가야 하고 사람들이 안 다닌께로 길이라 말하기도 거시기여. 근데 나는 나무찜이나 쌀가마니를 지고도 일부러 그 길로 댕기제. 성, 나도 그 좁은 길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 아, 산토끼도 가고 고라니도 가는 길인디 사람이 못 가는 길이 있간디. 평인이도 갈 수 있고 말고. 근데 안 가본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은 마음 먹기가 문제인 거제. 성은 멋담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가파른 길로 댕긴다요. 재미진 길인께, 먹을 게 많은께, 노래하는 길이고 생각도 못한 인연을 만나는 길인께. 평아, 길은 말이지 햇님과 바람이 가는 길이고 나무랑 꽃이 피는 길이고 땅의 숨소리랑 새와 풀벌레의 속삭임이 들리는 길이고 그리운 님을 만나는 길이고 추억이 쌓이는 길이지. 그랑께 길을 빨리빨리만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말이지. 그래도 더 힘들고 고생길이 걷는디라. 힘들긴 허제이. 근데 그 길로 걸어온 날은 말이다. 신묘하게도 밥맛이 좋고 단잠을 잔다야. 그람은 하루살이가 속이 꽉 차오르는 것만 같제.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도 고되고 병들지만 너무 가벼우면 뿌리 없이 떠다님시롱 휘둘리는 것만 같단 말이시. 사람은 걸음이 묵직하니 실해야 쓰는 것이여. 그래야 마음도 단단해지고잉.
나가 14살인가 처음 머슴살이 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 젊어서 고생은 어쩌고 하면 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만 같았는디 10년쯤 해보니까 알겄더라. 좀 고생돼도 성실하게 잘 배우고 꾸준하면 쌓이는 게 있더란께. 순전히 내가 나를 써서 내 힘으로 해낸 것인께. 그께 사람은 마음을 잘 먹어야지. 성, 나가 그 길로다가 마음을 딱 먹었단께요. 그려. 그 길을 갈 땐 말이다. 힘이 있을 땐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한다이. 그 높은 데서 지게를 세우고 내려다보면 세상이 발 아래 있지. 그 다음부터는 오르락 내리락 재미지게 걷다 보면 오는지도 모르게 와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말이다. 이건 평이 너랑 나만의 비밀인디 말이다. 목소리를 낮추는 형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 그 길에서 말이다. 그녀를 만나 불었다. 지난 추석 앞둔 장날에 쌀가마니를 지고 걷다가 산마루에서 땀을 식히고 있는디 훤칠한 여인이 큰 바구니를 이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아이고 무겁겠소 이 가파른 길을 함시롱 내가 들여다 주었지. 수집어서 볼이 빨개진 그녀랑 물들어 떨어진 3번 나무 아래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길을 어찌 알고 오셨다요 했더니 말이다. 지난해 아버지가 다리를 상해서 자기가 장날마다 말린 민어랑 서대를 이고가 단골 장꾼들에게 넘기고 오는 뒤 저 아래 신장로에서 보니 산벚꽃이 하도 눈부시게 날려서 한번 올라다 봤단다. 그다음부턴 이 길이 좋아서 저 아랫길로는 못 다니겠더라는 거요. 그렇게 장날이면 나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짐을 들어주고 무늬 좋은 나무를 깎아 그녀 손에 꼭 맞는 함초낫을 만들어주고 또 벌교장에서 사온 고운 머리핀이랑 목도리랑 시집도 슬며시 주곤 했지. 어찌나 마음이 곱고 귀인이 있는지 말이다. 같이 있으면 세상 없이 좋아야. 이 길에서 오롯이 만나 속 이야기를 나눔치롱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 불었어야. 나도 그녀도 이 사람이다. 믿음과 애정이 물들어간 것 아니겠냐. 내년에는 혼인하자고 말해볼 작정이다야. 아이고 나가 벨소리를 다 했네. 평아 이거 비밀이다잉. 흐흐흐 걱정 마시어라. 근데 용식이성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지 나가 가늠이 안 되는디라. 그라제잉 연필 좀 갖고 온나. 형은 헛간에 접어둔 비료포대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 잘라왔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박힌 손과 손이 악수하는 그림의 비료포대였다. 종이가 귀해서 쓸모가 많은 데다 겨울에는 엉덩이에 깔고 달리는 신나는 눈썰매가 되기도 했다. 형은 비료포대 뒷면에다 바야흐로 내가 처음 가는 길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느그 산밭에서부터 시작해보자잉. 거기서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노동산 옆구리에서 가슴께까지 비스듬히 올라간단 말이여. 그람은 집채만한 바위랑 큰 소나무 12그루가 나오제. 자, 요렇게롬 그려보자이. 동쪽을 향해 올라가면 노동산 어깨마루여. 좀 가파른 길이지. 다복소리랑 진달래 굴락지 옆에 옹달샘이 하나 있은께 물도 마시고 얼굴도 씻고 가그레이. 거기서 보면 바다 넘어 파령산까지 아슴이 보일 것이여. 여기다 옹달샘을 그린다이. 인자부터 서너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여. 그러면 아까 말한 커다란 3번 나무 한 구리가 있는디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자만 긴 바다가 펼쳐지고 돛담배가 오갈 것이여. 외갓집 쪽 너른 신장로 길도 한눈에 다 보이고잉. 글면 3번 나무는 이쯤에 그리자이. 그 다음은 내리막길인께 찬찬히 가야 쓴다. 노동산 쪽으로는 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가 울창하고 가파른 바다 쪽으로는 동백나무, 유자나무, 호랑가시나무가 파랗게 반짝일 것이여. 거기서 좁은 황토길을 쭉 따라가면 된다이. 그녀가 장날마다 댕기는 길이라 나가 말이다. 나뭇가지들을 잘 쳐놓았은께 좋을 것이여. 그럼 이 짝에다 동백을 그리자잉.
인자부터는 수월한 길이라 아래 뱃마을을 내려다봄시롱 신장로까지 가면 된다이. 거기 삼거리에서 보면 왼쪽으로는 붉은 황토길이고 가운데는 저 아래 섬마을로 내려가는 길이고 오른쪽이 뱃마을 가는 길이제. 오른쪽 길로 300걸음쯤 가다 보면 큰 팽나무 아래 정자가 하나 있어야. 그 마을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쪽빛 대문이 나오제. 앞쪽은 갯벌 바다인디 시방 붉은 함초가 그득이 눈이 부실 때다잉. 그 집 문을 열면 고운 누나가 계실 것이여. 어흠, 그분이 바로 내 님이란 말이시. 거기서 물 한 그릇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가면 된다이. 자, 파란 대문집을 요쯤에 그리자. 돌아 나와서는 황토 오르막길을 그냥 쭉 가불어. 동네 들어서면 너그 외갓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들 업어다 모실 테니께 여기까지만 그리면 다 되었다. 휴, 나는 내 발바닥이 지도인디 종이에 그릴라니 힘드네잉.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여. 갈 때랑 올 때랑은 시야가 다르니께 같은 길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새 길을 만난다고 봐야지. 자, 위쪽에다 요렇게롬 반대로 그려뒀으니 알아보겠지야. 근데 말이다, 평아. 이건 무서운 이야기인디. 지도를 다 그리고 난 용식이 성이 말을 흐렸다. 뭔디요? 무서워도 괜찮은 게 말하시오. 초생딸 밤길에는 혼불이 일렁이는 수가 있다. 그러면 놀라지 말고 손 모으고 기도해 드리면 된다이. 그리고 푸덕이는 새나 시라소니 가족이 나오기도 하는디 침착하고 담대하게 가야 쓴다. 굶주린 늑대 무리 말고는 산짐승은 건드리지 않으면 지나가 분단께. 무서우면 노래를 불러라이. 그래도 무서움이 안 가시면 아랫배로 찬찬히 숨을 쉬고 어둠을 똑바로 보거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무서움은 자기가 놀라서 더 무서운 것인께. 사람이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면 호랭이도 물리치지만 두려움에 먹혀버리면 있는 힘도 못 쓰는 법이지. 근데 진짜 문제는 요것인디. 밤이 깊으면 산모퉁이에서 도깨비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시. 그때 제정신을 잃으면 끝이다이. 인자부터 도깨비랑 싸우는 기술을 알려줄게. 잘 들어라잉. 일단 한번 웃어불어. 그리고 위로 보덜 말고 아래로 봐야 한다이. 올려다 보면 도깨비가 겁나게 커지고 내려다 보면 도깨비가 작아져 보니께. 그러다가 도깨비가 턱하니 길을 막고 씨름을 하자고. 이기면 보내주고 지면 업어간다고 하면 말이다. 그냥 냅다 왼발을 걸어서 맺혀 불어라. 오른발이 아닌 왼발이다잉. 도깨비가 자빠지면 나무에 꽁꽁 묶어두고 뒤도 보지 말고 오면 된다이. 인자 준비는 다 되었다. 자, 대안의 용사 평이가 나가신다. 하하하. 나를 앞세우고 마당을 나서던 용식이 성이 아차차 이걸 잊었네잉 하더니 망태기를 들고 와 볏짚을 좌 훑어 깨끗이 깔고는 짐 보자기를 넣었다. 엄니가 마음을 담은 귀한 것들인디 상하면 안 되제이. 그러고선 광목천을 묶어 지게 했다. 어떠냐, 헐겁냐, 이쪽이 좀 쪼이제. 한번 띄어봐라. 잘 되었다야. 호랑이가 와서 굴러도 끄떡 없겠다야. 지도는 여구 주머니에 넣고 잘 댕겨와라잉. 손을 흔드는 용식이 성을 뒤로하고 나는 씩씩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우리 산밭에서 노동산을 가로질러 가파른 길을 걸어 옹달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악하악 걸어 올랐다. 짐을 벗고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고 서서 보니 오매오매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처음 온 길이었지만 그리 헛디지도 않고 헤매지도 않고 싸목싸목 찾아갔다. 참말로 용식이 성은 천재다. 이런 지도라면 바둑이도 고양이도 찾아가겠네잉. 함시롱 안도감에 느긋느긋 걷다 보니 노래가 절로 나왔다. 나는 용식이 성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 길을 걸으며 구간마다 만난 아름답고 인상 깊은 것들을 지도 위에 하나씩 새로 그려 넣었다. 여그는 대숲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마음을 싸하게 흔들고 여그 키 큰 참나무 사이길은 연노랑 물든 잎이 와수수 흩날리고 또 여그 남서양 쪽으로는 빛나는 바닷물결 위로 청둥오리떼가 군무를 돌고 막 배가 고플 참에 여그에는 달콤한 다래랑 고염이랑 머루송이가 가득하고 여그 맑은 소량이 번지는 소나무 사이길에서는 나무기둥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새롭고 여그 너륵바위 위에 등을 기대면 따뜻한 햇살 온기가 전해오고 여기서는 신장로에 까만 점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는 맛이 재미지고 또 여그 내 어깨까지 닿는 산국화 사이를 지날 때는 요래서 가을 국화가 사군자라 하는구나 흐흠흐흠 향기에 취하고 여그 커다란 삼번나무 아래서는 여자만이 이리 컸구나 옹기종기 정박한 고깃배와 멀리 흰 돛담배를 바라보고 걸음마다 꿩들이 푸두둑 날아오르는 뒤 다복솔 언덕에서는 여그가 꿩들이 알 낳고 새끼 품는 곳이네잉 미안 살금살금 지나가고 그것들을 지도에 그려 넣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외갓집으로 향하는 삼거리에 다다랐다. 돌담길 파란 대문집에 들어서자 용식이 성의 그녀다.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아가 어디서 왔냐? 빙긋이 묻는 누나에게 나는 대뜸 아가 아닌디라 토라진 목소리로 대꾸하고 말았다. 이것이 아닌디 첫 만남이 왜 이런다냐 속으로 후회하는데 누나가 내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며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어머나 나가 올해 첫 번째 말 실수를 했네이 미안 저 보찜진 소년께서는 아니 소년 선비께서는 어언일로 이 누추한 집을 방문하셨는가라. 싱긋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용식이 성이랑 이러쿵 저러쿵 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어머 네가 평이구나. 어쩐지 용식 씨한테 야그 많이 들었다. 그래서 들렀구나. 아유 고맙다. 목마르겄다이. 누나가 두레방 물을 길어 복자가 새겨진 흰 그릇에 따라주었다. 와 물맛이 참 다요잉. 미숫가루 한 잔 타줄까? 배고프면 밥 차려줄까? 내가 고개를 도리도리 젓자 네모나고 두툼한 조청 유가를 가져와 건넸다. 참말로 다정하고 균이 있다. 용식이 성이 좋아할 만하다이. 나는 누나를 보며 웃었다. 누나도 환하게 웃었다. 나가 시방 외갓집 갔다가 싸게 돌아가야 해서 오늘은 가볼게라. 좁게 기다려보래이. 큰 외삼촌 찾아뵙는 거람서 요것 좀 챙겨가그라. 누나는 해풍 좋은 마당에 꾸둑꾸둑 말려놓은 민어며 서대며 양태를 새끼줄에 가지런히 묶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감사해요. 나 가볼게요. 또 올게요잉. 어느덧 부드럽게 기울어가는 햇살에 황토길은 더없이 곱고 붉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걷는 사이 외갓집에 도착했다. 큰 대문을 들어서자 마루에서 대추알을 고르던 숙모가 눈물바람으로 달려나왔다. 평아, 어떻게 혼자 왔다냐?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다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냐?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다냐? 눈물 어린 목소리로 나를 품에 안고 요래 돌려보고 조래 돌려보더니 또 한참을 꼭 안아주셨다. 나는 생선 꾸러미를 숙모에게 드리고 망태기에서 보자기 짐을 꺼내 큰 외삼촌 계신 안방으로 들어갔다. 큰 외삼촌은 붓을 들고 뭔가를 쓰고 계셨다. 평이 왔냐? 예, 건강하셨지라. 나는 큰 절을 올리고 보자기를 풀어서 엄니가 일러준 대로 또랑또랑 전해드렸다. 한복에 조끼를 갖춰 입고 가부좌한 삼촌이 희고 긴 수염을 쓸며 안경 너머로 지그시 나의 얼굴과 몸짓을 어루만지듯 살피셨다. 이 집안 막내로 곱게 자란 울엄니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친정에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5 남매를 키우며 객지에 나가 해보지도 않은 고생을 하는 모습에 늘 가슴 아파하던 큰 외삼촌이었다.
엄니의 귀한 선물을 앞에 두고 한참을 먹먹히 계시는 삼촌의 모습에 어린 나도 마주 앉은 채로 그냥 먹먹했다. 아픈 데는 없느냐? 예. 많이 힘들지야? 아니어라. 학교 생활은 할만하냐? 예. 사이좋게 지내고요. 배우는 것이 좋아라. 잘 컸구나. 나를 그윽히 바라보시는 눈길이 부드럽고 촉촉해서 나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 입술을 꼭 깨물었다. 밥은 묵었냐? 먼 길에 배고프겠다. 그러자마자 창호문 너머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식솔들의 부산한 움직임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울렸다. 형들도 아직 못 봤지야. 나가서 놀아라. 예.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나왔다. 기다리던 사촌 형이랑 누나들이 나를 끌어안으며 웃고 머슴 형들은 내 볼을 꼬집으며 반가운 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시끌벅적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저녁 다 되었다. 밥 먹고 놀그라이. 숙모가 부르는 소리에 손을 씻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크다란 둥근 상이 3개, 네모난 상이 1개 차려졌는데 큰 외삼촌이 독상으로 나를 불러앉히셨다. 내 가슴께쯤 오는 상 높이를 본 누나가 얼른 방석을 3장이나 깔아주며 평아 많이 묵고 쑥쑥 커라이 눈을 찡긋했다. 삼촌은 꼬막을 까고 민어를 발라 내 밥숟가락에 얹어주고는 내가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우자 자신의 밥을 반이나 덜어 담아주셨다. 숭늉을 마시고 햇볕을 박은 홍시까지 맛나게 먹고 밥상을 물렸다. 배는 부르고 졸음은 솔솔 오고 나는 늦기 전에 길을 나서려고 큰 외삼촌이 계신 사랑방으로 갔다. 나랑 같이 자고 가재이. 얼른 돌아가야지라. 어두워질 텐데 어찌 혼자 가다냐. 걱정 없어라. 길은 하나께요. 달려가면 금방인디요. 나는 불어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주 오너라. 하시고 주변을 물리더니 서랍을 열어 돈을 꺼내주셨다. 그람은 나가 다시는 외갓집 못 오는디요. 큰 외삼촌이 긴 한숨을 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절을 올리고 방을 나섰다. 평아, 형아랑 같이 가재. 어르신이 집까지 잘 데려다주고 오라고 당부하셨단께. 머슴 형이 등불을 들고 따라 나섰고 눈물 그렁한 숙모랑 누나 형들이 대문 밖에 서서 한참이나 손을 흔들었다. 나는 삼거리에서 머슴 형을 요래조래 돌려보내고는 숨이 차게 내달렸다. 다행히 도깨비는 만나지 않았다. 지도 한번 펴보지도 않고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나가 눈 밝은 건 타고난 것 같제이 함시롱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용식이 성이 그려준 지도 위에 내가 새로 그려 넣은 지도를 책상 앞에 붙여놓았다. 내일은 색연필로 오늘 보고 담은 색깔을 칠하고 용식이 성한테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러 가야겠다. 아이고 다리야, 오메오메 삭신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 하나뿐인 나의 지도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